서울의 밤거리는 언제나 북적였다. 불빛은 화려했지만 서준과 주은의 집은 작고 답답한 원룸 한 칸뿐이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둘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우리도 언젠간 집을 사야 하지 않을까? 주은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서준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알지. 근데 지금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대출은 꿈도 못 꿔. 그 작은 방엔 웃음보다 걱정이 더 자주 흘렀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버텼다. 며칠 뒤 시골에서 어머니 미영이 올라왔다. 서울에 온 건 오랜만이었는데 아들의 결혼 생활이 궁금하기도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미영은 좁디 좁은 방을 둘러봤다. 가구도 낡았고 부엌은 간신히 사람이 설 자리만 있었다. 아이고, 애들 고생이 많구나.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지만 미영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 담겼다. 저녁을 함께 먹던 어느 날 미영은 작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서준과 주은이 나누는 대화였다. 집값은 점점 오르는데 우리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까? 당장 대출이자만 생각해도 겁나. 그냥 평생 월세로 살아야 하나. 그 순간 미영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는데 오히려 결혼이 큰 짐이 된 것 같았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저 말없이 두 손을 꼭 모은 채 마음속으로 기도할 뿐이었다. 고향으로 내려온 미영은 늘 다니던 시장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가 무심코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마을 땅값이 개발 계획 때문에 크게 뛰었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논밭이 이제는 부동산 회사에서 눈독 들이는 귀한 땅이 되어 있었다. 미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땅은 남편과 함께 평생 일구고 지켜온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서울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아들, 부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좁은 방에서 걱정만 쌓이는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졌다. 결국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미영은 결심을 내렸다. 아무도 모르게 땅을 팔아 그 돈을 아들에게 보내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비밀이 또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이미 몇 달 전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의사는 빠른 치료를 권했지만 미영은 병원비와 치료 과정이 아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다. 차라리 아들의 삶을 돕는 것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땅을 판 돈을 건네며 미영은 그저 그동안 모아둔 저축이야 라며 살짝 웃었다. 서준은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돈을 마련했는지 의아했지만 깊게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조용히 작은 방 하나를 빌려 지내며 병원 대신 약국에서 산 약으로 버텼다. 하루하루 몸은 약해졌지만 아들 부부가 조금이라도 편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영의 마음은 무겁고 아팠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으로 기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서준은 고향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에 안부를 묻던 대화 속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 야, 너희 집 땅 부동산 회사에 팔렸다며? 순간 서준은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가 소중히 지켜온 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지만 미영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정리할 때가 돼서 판 거야. 하지만 그 말투는 어딘가 어색했고 서준의 의심은 더 깊어졌다. 결국 주말에 직접 고향으로 내려갔다. 낯익은 동네를 걷다 보니 이웃김 아줌마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 몰랐구나. 네 엄마가 다 너희 도와주려고 땅 판 거야. 네가 집 사게 하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도 힘든 줄만 알았는데 어머니는 더 큰 짐을 혼자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다. 더 충격적인 건 곧이어 들은 소식이었다. 미영이 요즘 병원에 다닌다는 것이었다. 그는 더는 망설이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있었다. 곁에서 지켜본 주은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서준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더 이상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미영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손등으로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에는 모든 사랑과 위로가 담겨 있었다. 병실 안은 잠시 조용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뜨겁게 이어져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서준과 주은은 마침내 서울의 작은 집을 마련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둘이 함께 꾸린 첫 보금자리였다. 그리고 그 집에 미영을 모셨다. 병으로 약해진 몸이었지만 아들 부부와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미영은 마음이 따뜻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다. 주은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진심을 전했다. 어머니, 늘 감사해요. 저희를 위해 이렇게 큰 희생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미영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난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자식 잘 사는 게 부모의 소원이란다. 그리고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가족 셋은 작은 트리를 장식하고 부엌에서 함께 빵을 만들며 웃음을 나눴다. 방 안가득 퍼지는 달콤한 향기 속에서 미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얼굴엔 긴 세월의 고단함 대신 깊은 만족과 평온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바란 건 오직 하나, 자식들의 행복이었고 지금 그 소원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의 조용한 희생과 가족의 사랑,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